핵심 54번 동기발전기의 구조 부분이죠. 동기발전기 구조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런 것이 보이죠? 얘가 도체예요. 전기자 도체. 기전력을 만드는 겁니다. 전기자 도체가 이렇게 삼상이니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얘와 짝이고 얘는 얘와 짝이고 얘는 얘와 짝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전기자 도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프레임인데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정자가 전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요게 N극이고 S극이라고 하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 N극과 S극이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계자잖아요. 계자가 회전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회전 계자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류기는 계자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전기자가 회전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계자가 회전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삼상이에요. 그래서 동기발전기 하면 삼상 교류발전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삼상 교류발전기. 얘가 동기발전기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코일에 보면 각각의 2가닥씩 선이 나오죠.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전기자가 Y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린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거는 지금 3상이라고 했죠? A상과 B상과 C상에 대한 기전력의 파형이 120도씩 위상차를 가지면서 만들어지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그 자체로 회전자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자계 때문에 삼상 유도전동기에 기동이 쉽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유도기에서 여러분들 좀 회전자계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요게 동기발전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동기발전기는 회전계자형으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계자형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돌극기와 비돌극기로 나누는데 얘는 회전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자. 회전자가 돌극형 회전자냐 비돌극형 회전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돌극형. 이거는 이런 형태란 얘기죠. 그래서 원 모양으로 이런 돌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나쁜 점을 보면 얘는 고속 회전에 불리하게 된 구조가 된다는 거죠. 비돌극형 하면 안으로 슬롯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고속 회전에는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비돌극형은 고속 회전자다. 돌극형은 저속 회전자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고속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름이 작고 길이가 긴 이런 회전자를 쓰는 게 좋아요. 저속형으로 회전할 때는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회전자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회전자의 종류가 고속과 저속으로 나누면 어느 게 고속으로 유리할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성 때문에 그렇죠. 관성 모먼트가 얘가 작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게 얘가 유리하다. 그래서 비돌극기가 주로 터빈 발전기는 길게 돼 있죠. 모양이 길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고속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차 발전기, 얘는 관성 모먼트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형태 회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속으로 회전하니까 극수가 많고요. 고속으로 회전하니까 극수가 적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기속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하고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극수가 많으면 속도는 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거 한번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회전 계좌형을 쓴다고 그랬죠? 왜 회전 계좌형을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먼저 기전력을 유기하는 부분은 계좌가 아니라 전기자예요. 전기자가 기전력을 유기해요. 그러니까 전기자에는 고압이 걸린단 말이에요. 전기자에는 고압. 이런 고압이 걸리면 고압이 회전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좌는 여자 전류가 흐르죠. 여자 전류만이 흐르니까 이 여자 전류만 흐르는 게 여자 전류만 흐르는 이 계좌가 회전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고압이 회전하는 게 더 불리할 겁니다. 또 여자는 직류잖아요. 그런데 전기자는 얘는 Y 결선을 해야 되거든요. 결선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는 두 가닥이죠. 그러면 계좌 회전하고 전기자 회전해서 전기자가 복잡하니까, 전기자가 고압이 걸리니까 얘가 회전하는 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계좌 회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 계좌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해져요. 계좌가 회전해주면 구조가 간단하고요.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다는 거죠. 결선도 당연히 쉽다는 거죠. 또한 얘는 저전압이니까 절연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절연하는 경우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회전 계좌형을 쓰는 게 우리는 교류 발전기에서는 좋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 교류 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을 쓰고 Y 결선을 하는 거예요. 왜 Y 결선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Y 결선은 전압이 상전압이라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이만큼 작다는 거죠. 선간 전압보다 이만큼 작다는 거죠. 얘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전기는 절연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절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절연 비용을 갖다가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연을 낮게 해줘도 된다. 이거만큼 절연을 낮게 해줘도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낮으니까 절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압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런 전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감소된다. 전압에 의해서 코로나 임계전압 뭐 이런 것들, 또 코로나 말고요. 높은 전압에 의한 열화 이런 것들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결선, 이렇게 되면 델타 결선은 어떻게 되죠?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제3 고조파 제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3 고조파 제거하는데 얘가 외부로 나가는 제3 고조파는 델타 결선으로 제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으면 제3 고조파는 외부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는 3고조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3고조파는 내부에서 순환을 해요. 없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3고조파가 흐르기 때문에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3고조파가 내부에 순환한다. 3고조파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뭘까요? 여기에 흐른다는 얘기는 열이 생긴다는 거죠. 이 순환전류가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것도 전기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냉각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을 없애려면 델타 결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Y 결선을 해야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고조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을 줄일 수 있어요. 외부에 나가는 제3고조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변압기에서 델타 결선하는 거예요. 이 델타 결선은 변압기에서 해주면 제3고조파는 변압기 내부에서 순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에 대한 이 순환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Y 결선을 하면 중성점에 접지가 생겨요. 그래서 접지를 하는 거죠. 접지를 하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이상전압에 대한 억제 대책,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상전압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Y 결선은 접지를 할 수 있고 또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 또 절연비를 절감하고 또 열화나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Y 결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제 봅니다. 보통 회전 계좌형 한 가지입니다.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전기 기계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요?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얘기죠? 동기 발전기에서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딱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파형을 계산한다. 요거는 당연히 아니죠. 파형을 계산하는 것, 동기발전기에서 파형을 계산하는 게 뭡니까?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파형을 계산하는 것은 권선계수라고 하는 걸 기억할 겁니다. 단절권으로 감을 때. 그 다음 분포권으로 감을 때. 이럴 때 특정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계산한다. 기전력을 정연파로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회전 계좌형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요거는 눈에 보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단절권, 분포권. 그 외에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경우는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전기자가 고전압으로 결선이 복잡하다. 계좌는 저전압이다. 소요 전력이 적다. 다 적합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돌극형 발전기, 돌극형, 철극형 발전기라고 하죠.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얘는 돌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돌극형은 저속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속기이다. 저속기이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하는 거죠. 극수가 많아야 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극이 불균일하다.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동기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동기계가 아닙니다. 철이 많이 사용되는 철기계입니다. 철기계에 해당되죠. 철기계는 단락비가 큰 기계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차 발전기가 단락비가 크죠. 요 이야기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제 네 번째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를 전기자를 Y결선으로 한대요. 그런데 델타 결선과 비교했어요. 장점이 아닌 것 찾으래요. 장점이 아닌 것 찾으래요. 그러면 이게 답이 딱 보여야 돼요. 오, 출력을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델타 결선 시에 대한 전력 기억할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죠? 루트 3배의 선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합니까? Y 결선 시의 전력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죠? 얘는 루트 3배의 선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거는 3배의 상전압, 상전류 이렇게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거든요. 회로에서 배운 거예요. 델타 Y에 대한 전력. 이게 같아요. 출력이 증대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벌써 1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돼야 돼요. 자, 코로나 현상이 작아진다. 전압이 낮아지니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델타가 아니니까. 그 다음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왜? 접지를 하니까. 요거는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항상 개념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